전체 양국 회담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두 정상만 회담을 또 2시간 동안 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보통 그런 게 일반적입니까? 그렇게 많이 안 하죠. 그러니까요. 네, 짧게 하죠. 그것도 좀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윤석열은 진짜 짧게 하잖아요. 윤석열은 그때 18초 정상회담인가를 네, 했죠. 그런 것도 하잖아요. 네. 안녕 갈게 이러면서 네. 끝. 근데 꽤 돌아서서 욕하고. 길게 한 거죠. 그다음에 어. 두 사람이 단독으로 어디서 산책도 했죠. 네, 거기 이제 그 네, 백화원. 네네. 그다음에 자동차를 서로 운전하면서 네. 몰았죠. 바로 거기서 했죠. 그 네, 장미정원인가? 네, 뭐 거기서도 뭐 했다고 얘기를 그러더라고요. 나눴을 테고 어허. 계속 얘기를 한 거죠. 끊임없이 아. 그만큼 많은 얘기들을 나눴다. 네. 그래서 별의별 얘기들을 다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 회담이 끝나고 네. 이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일단 당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냐면 미국의 전쟁을 확대하거나 미국이 전쟁을 확대하거나 도발하려고 하는 네네. 전쟁을 그런 어떤 야망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아. 강한 억제력이 될 수 있다. 네.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죠. 어허. 그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전쟁을 확대할 경우 네. 북이 참전할 수 있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어허. 부담스럽고 어허. 거꾸로 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러시아가 참전할 가능성이 있고 네.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미국의 전쟁 욕구에 네, 전쟁을 약간 하려는 이 찬물을 제동을- 끼얹은 제동을 거는 네, 그런 셈이군요. 그렇죠. 푸틴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네네.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식으로. 그 베트남 가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하도 이제 한국 언론, 미국 언론이 네. 이 북러 회담 이거 조약 이거 진짜 완전히 뭐 아주 악마적인 조약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푸틴이 한국을 사실 오기 전에도 약간 달랬어요. 네. 그 우크라이나에 무기 안 보낸 거 참 잘했어. 그렇죠. 고마워. 어. 사실 뻔히 아는데 네. 워싱턴 포스트제도 나왔는데. 더 보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네. 보내줘서 고마워 이렇게 네. 사실 이거는 신호를 보낸 거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한테 그렇죠. 네. 야 잘 지내보자 네. 흥분하지 말고 그래 또 이번에 이제 막 우리 정부에서 막 난리를 피우니까 푸틴이 이제 베트남 가가지고 아니 야 그 조약에 그 침공 당하면은 그렇다고 한다고 써 있잖아 니네들은 북한 침공 안 할 거잖아 그럴 계획 없잖아. 계획이 없잖아. 네. 근데 아무 왜 상관없는데 왜 그래?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야 나는 이걸 보고 신기하다. 지금 화법이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네. 이거 약간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속을 훤히 읽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역으로 얘기하면 너희들 침공할 생각이 있으니까 화내는 거 아니야? 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니, 사실은 그런 거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뭐 네. 어디 뭐 인도가 화를 내지는 않잖아요 이 조약 관련해 가지고. 그럼요. 어느 나라가 화를 내요. 예. 네. 전혀 침공할 의사가 없는데. 길길이 뛰는 건 미국이랑 한국인데 네. 침공할 의사가 있으니까 화를 내는 거죠. 들킨 건가요? 네, 속마음 들킨 속마음을 들킨 거예요. 네. 미국 입장에서 정말 짜증 나겠네요 그러면은. 게다가 이게 일단 전쟁 행보에 제동을 거는 것이 끝난 게 네, 아니고 네. 아까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미국의 패권을 종식시키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고요. 두 나라가 네. 다극 세계를 만들겠다. 거기에 네. 공동 보조를 취해서 앞서 나가겠다는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그 얘기를 이렇게 쭉 두 사람이 하고 조약에도 넣고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북과 러시아의 다극세계 창설을 위한 공동 행동이 네. 이제 가시화될 것이고 가속화될 것이고 전면화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한마디로 미국에게 악몽이죠. 아하. 제일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벌어진 거거든요. 야, 이게 그럼 선생님 말씀으로 치면은 어, 핵무기만큼 짜증나는 일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국 패권을 유지하려고 지금 기를 쓰고 버텨보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 깨겠다고 들고 나왔잖아요. 네. 둘이서 대놓고. 깡패 1인자였는데 자기가. 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괴롭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 조약 내용을 봐도 그렇지만 북한이 여태까지는 국제적인 일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예. 암암리에 도와주긴 했죠. 어허. 예를 들면 베트남에 파병을 한다든가 예, 전쟁 예. 때 뭐 도와주. 나중에 밝혀졌죠. 네, 쿠바를 도와준다든가 네. 아프리카를 도와준다든가 이제 다 비공식적으로 조금씩 한 거지. 네네. 대놓고는 안 했어요. 어허. 대놓고 한 건 비동맹 운동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회담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조약을 봤을 때는 앞으로는 전면에 나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 북이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네. 활동을 가시화하면서 어허. 앞으로는 미국 입장에서는 네. 간섭과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이게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인가 북한의 그 박정천. 박정천 네.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던데 네. 그 이 부위원장이 그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니네 이제 그 러시아 땅까지도 쏘도록 해. 그거 허락해줄게 이 얘기를 하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이러면 3차 대전 될 텐데 니네 그렇지. 괜찮겠어? 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약간 의아하더라고요. 네. 아니 북한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왜 러시아 여기까지 얘기를 할까?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겠군요. 맞습니다. 이런 게. 그 전까지는 그냥 한 전호에 있다, 지지한다 이런 정도였다면 네. 3차 대전이야. 너희들 자중해. 네. 이렇게 우크라이나전 갖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말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네. 만약에 미국이 나토를 개입시켜서 어허. 3차 대전화 시키면 예. 북은 아마 공개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병력을 꼭 보내지 않더라도 네. 미국 기지를 타격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아하. 러시아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죠. 아,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네. 근데 이게 사실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2년 전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그때가 22년 2월인데 네. 그때 북한에서 미사일 시험을 많이 했어요. 네, 아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그때. 네. 그래서 혹시 이게 지금 뭔가 협의가 돼서 이러는 건가? 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사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전선에 네. 이쪽에서도 자꾸 훈련을, 그러니까 북에서도 미사일을 쏘면은 이게 정신을 분열, 네. 한 곳에 집중을 못 시키니까요. 분산되니까요. 요 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대놓고. 아예 공공연하게 서로 네. 이럴 수 있다. 그랬을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좀 인상 깊은 장면도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그 이제 양국의 회담을 하는데 지도자들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러시아의 그 국방장관이랑 외교장관이 먼저 들어가 있었대요. 그랬더니 북한에서 실무자들이 나가라고. 그랬더니 아니 왜 나가냐고. 우리는 원래 실무자들이 다 앉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들어오는 거라고. 그러더니 아니 우리는 안 그런다고. 다 나가라고. 그냥 지도자 들어온 다음에 들어온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안 좋게 막 기사를 쓴 거예요. 근데 제 댓글에서 재밌는 게 야,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하는데 우리나라 실무자들이 미국 그 저 국방장관이랑 뭐 저 존 볼턴 이런 애들한테 나가라고 그러면은 이거 진짜 난리 났을 건데. 난리 나죠. 야 진짜 이거 당당하긴 당당하다.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댓글이. 얼차려봤습니다. 얼차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4조 얘기 잠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이게 이제 아니 북러 동맹이 그러면은 한미 동맹보다 더 높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북러 동맹은 보니까 전쟁이 만약에 침공을 받으면은 바로 지체 없이 네. 모든 수단 군사적 수단 투입해서 동원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 동맹은 보니까는 협의한다고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든지 협의한다. 예, 언제든지.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는 만약에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네. 미국이 자기들이 분리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군사 안보로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협의만 하면 되죠. 그러면 사실 이게 한미 동맹이 북러 동맹보다 훨씬 더 좀 약간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한미 동맹이 뭐 대단한 동맹처럼 얘기하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항을 보면 네네. 전쟁 터지면 미국이 이제 협의를 하자고 먼저 할 수도 있고 예. 한국이 급하니까 네. 협의하자고 할 수 있겠죠. 아니 군사를 보내주세요 먼저 얘기할 수 있는데 예. 그럼 미국이 협의를 해야지 이놈아 조항이 그렇게 써 있잖아. 네. 이제 협의를 해요. 그래서 네. 무슨 파병해 주십시오 뭐 이러면 싫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우리 지금 한국의 많은 분들의 생각은 네. 또 특히 이제 보수 네. 구구들의 생각은 한국이 전쟁 터지면 미국이 지켜준다 우리를. 네. 그게 한미 동맹의 핵심이다. 네. 그러니까 절대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얼마나 미국 애들이 얍삽합니까? 그렇게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안 넣었잖아요. 그거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 조항을 뺀 거예요. 오히려 이번에 북러 조약 때문에 이게 드러났어요. 네 맞습니다. 비교가 되면서 한미 동맹, 한미 조약이. 근데 선생님 그때 그 저희가 계속 콜비라고 네. 지금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안보보장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인데. 네네. 얘가 한 얘기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미 동맹 그거는 자살협정이야. 그렇죠. 한미 조약은. 네.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트럼프 때문에 얘가 안보보장을 한다는데. 네. 그래서 우리는 주한미군 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자, 근데 네.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 왜 그런 조약을 맺었냐면 네네. 미국이 한국과 미국은 평등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받을 때 맺을 네네. 때 미국과 한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맺었겠습니까? 네. 거의 뭐 지배 종속 관계, 네. 거의 주종 관계에 가까웠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안 도와주면 한국은 망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하라는 대로 받아 쓴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일 거란 말이죠. 예. 근데 미국이 한국을 대등한 입장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상호 군사 지원은 예. 자동 개입은 네네. 미국이 침략당하면 한국이 도와준다는 건데요. 미국이 그게
성에 찼겠어요 그 말이. 예. 야 니네가 뭔데 우리를 침략할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고 어허. 침략을 하면 니네들 뭔 수로 도와줘 니 것들이. 우리가 도와주면 도와주지. 예. 이런 오만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어허. 당연히 이런 조항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북러 조약 같은. 근데 이번에 러시아와 북한이 맺은 조약은 러시아가 북을 사실상 핵 무장 국가, 예.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한 조약이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큰데 국제 무대에서 처음으로 사실은 인정한 조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이 핵을 보유한 사실을 뭐 제지해서 막지 못했으나 인정하지는 않겠다. 네. 이게 미국과 서방 세계 입장이었습니다. 예, 예. 그럼 러시아, 중국도 암묵적으로 그 입장을 취해온 거고요. 네. 안보리 제재 같은 걸 동의하면서. 네네. 근데 이번에 러시아와 북이 맺은 협정을 보면 완벽하게 대등한 관계에서 국제 무대에서의 주역으로서 맺은 예. 협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등한 관계에서 맺을 수밖에 없었고 조약을. 예. 러시아가 침공 나오면 이쪽이 도와주고 이쪽이 침공 나오면 얘가 도와준다. 수평적이 되는 거군요. 수평적 표현이 나온 거죠. 아. 그래서 자동 군사 개입정은 그런 수평적 관계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하. 사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래서 지금 보수 쪽에서 지금 핵무장 얘기가 나오는 건가? 그렇습니다. 예. 아 이게 지금 자꾸 요즘 미국에서 아니 그 저 한국이 지켜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네, 버릴 것 같은 느낌. 네, 버릴 것 같은 느낌. 네.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윤석열이 한 그 얘기 중에 야 그 너네 북러 조약 맺고 자꾸 대북 전단 날리고 너네 진짜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거야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폭탄주를 사정없이 마시려고 그러는지. 근데 이번에 북에서 또 오물풍선을 보냈죠. 또 보냈는데 네네. 국회에 떨어졌대요. 대응을 안 하더라고요. 아 그러네. 보통은 처음에 호들갑을 떨었잖아요. 그거 날라왔을 때 두세 배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NSC 열고 예, 뭐 대북 확성기. 확성기 재개하고 네네네네. 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시키고 네네. 한 번 더 그러면 가만히 있어 막 이랬잖아요. 예. 이번에 날리니까 가만히 말로만 그냥 그러네. 너희들 잘못하는 거야. 말풍선만 보낸 건가요? 예, 대응을 안 해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미국이 지금 제동을 걸고 있긴 관리를 합니다, 하고 있는 거다. 현재. 근데 이 상황이 윤석열한테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지금 이제 저는 약간 좀 황당했던 것은 아니 우리도 한미동맹이 있고 조약이 있고 상호방위 조약. 아니 우리가 먼저 대북전단 우리가 먼저 보냈는데 뭐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냐? 지금 우리 미리 다 한 건데 우리는 그 명분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우선 윤석열은 지금 미국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계속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8월까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기운을 많이 얻었던 거예요. 어디서요? 미국이 그렇게 대북 적대 정책을 계속 고수하는 걸 보고 계속 해주니까 형님들은 역시 달라. 북을 치려고 작정을 하셨어. 곧 통일 되겠네. 나는 그럼 장기 집권. 천공도 2050원에 된다 그랬어. 내년에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가 통일 대통령 되라는 하늘의 뜻이야. 네네. 이래 생각하면서 윤석열은 간이 막 불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리고 까불면은 대북 확성기 틀고 뭐 선조치 후보고 뭐 대응을 하겠다 100배로 뭐 이렇게 떠들었는데 확성기 2시간 틀었다고 혼났거든요. 네. 누구 마음대로 확성기 틀으래. 난데없이 막 위 대사 나서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잘 그렇죠. 필립 골드버그까지 나서가지고 대사가 얘기하고 막 유엔에 조사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형님들이 확성기를 못 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느낌이 안 좋아. 그 느낌이 안 좋은데 또 북러에서 회담을 하더니 살벌한 조약을 체결했어. 윤석열이 또 그거 보니까 간 부었던 게 다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불안할 거 아니에요. 불안하고 뭐 자책 무장 또 뭐 생각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자 미국에서 윤석열을 또 달래줘야 되겠죠. 불안해하니까 윤석열을 달래주는 배를 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수함에 태워주든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데 배를 태워주는군요. 그 배가 꺼졌으니까. 배가 꺼졌으니까. 다시 배에 태워서 배에 나오게. 시어도 루즈벨트라고 그러대 그 이름이. 항공모함에 항공모함 이름이. 거기 가서 이렇게 사진 찍고 하면서 윤석열이 또 어제 갔더라고요. 좀 안심을 했을 거예요. 선글라스 꼈더라고요. 윤석열은 이제 심리 치료가 그거 딴 게 없어요. 배 타는 거예요. 미국 배 타면 되는 건가요? 그 항공모함이나 뭐 구축함이나 잠수함 이런 걸 타면 안정이 좀 되는. 근데 그 재밌는 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콜비라고 하는 참 이것도 신기해요. 그 콜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인터뷰한 매체가 KBS예요. 자꾸 이제 KBS나 저 통일부
다 진짜 지네들 완전히 그 부서들인데 걔네들이 좀 미국 전문가들 데려오는데 자꾸 지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안 해줘요. 네. 듣고 싶은 얘기를. 근데 네. 그 콜비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야 작년 말에도 그 저 항공모함 하나 들어왔는데 네. 그거 다 헛짓거리야.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이지. 거기 핵무기 없어.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들어온 것도 그게 없나 보죠 그러면은? 당연히 없겠죠. 어. 싣고 들어왔겠습니까 설마. 그러니까 이제 허세. 그래서 허세다. 북에서 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국방성 부상이 또 발표했는데 어쨌거나 네. 과시성 행동이라고 했거든요. 과시성. 네, 그래서 네. 과시하지 마라. 예. 그리고 그렇게 했다가는 새로운 뭐 압도적인 음. 뭐 무력 시위인가? 네. 뭐 그걸 할 길을 열어놓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지금 아마 걱정이 많을 겁니다. 아. 계속 하자니 대응을 분명히 할 것 같고 예. 안 하자니 그것도 문제고 네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근데 윤석열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네. 간이 막 커졌다가 꺼졌다가 네. 이러면 이제 간이 손상돼서 죽지 않을까 싶어요. 간 경화인가요? 간이 자꾸 이렇게 위축팽창 예. 막 왔다 하다 보면 터지지 않나 언제? 네. 역시 이제 폭탄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또 그것도- 더 그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래가지고 좀 핵무장 얘기가 드디어 이제 나베가 네, 나경원이. 나베가 이제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자꾸 이런 얘기 나오니까 또 그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 네. 네, 그 누굽니까? 눌런드를 이기고 부장관을 쟁취한 이 커트 캠벨, 예, 아시아의 짜르라고 불리는 네. 그런 자던데요. 이 사람이 무슨 소리야? 한마디 했더라고요. 무슨 핵무장을 얘기하고 있어? 지금 확장 억제로 만족해. 하여튼 그러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핵무장 얘기가 미국 인사들을 내서도 자꾸 나오더라고 얘기가. 나오죠. 네. 그다음에 우리 쪽에서도 이제 나베, 네. 윤석열 네. 이럴 때 한단 말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핵무장을 한국을 허용한다는 얘기는 네네. 미국의 NPT 체제를 깨는 거잖아요. 예, 미국의 NPT 체제를 깨면 네. 핵 확산은 도미노처럼 번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날 핵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네.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건 아니에요. 배짱이 없어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기술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걸 했을 때 네. NPT 체제에 의해서 강력한 제재, 제재가 들어오니까. 심지어는 군사적인 어떤 침략 예. 이걸 예견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이번에 이 핵무장 발언은 네. 미국의 NPT 체제를 거부하고 핵 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근데 왜 그 저 트럼프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네네.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고. 한국에다 핵무기를 배치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볼튼이 어제 그 KBS랑 그 네. 이제 얘기하면서 그 얘기 했더만요. 네, 네. 전술 핵무기 배치하자 다시. 그렇죠. 그 91년에 다 뺐는데 맞습니다. 그 얘기죠. 다시 넣자. 핵무기를 다시 가져오고 싶다. 그러니까 니네 핵 개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제일 의아한 건 그겁니다. 아니 정말 그 핵무장에 대한 찬성 여론도 높거든요. 네. 꽤 높아요 찬성 여론이. 근데 이게 이제 아마 당당한 나라를 원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겠죠. 아니 근데 그럴 거면은 전시 작전권을 먼저 가져와야지. 맞습니다. 아니 나베가 진짜로 나라의 안보가 걱정이면 작전권을 돌려받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작전권도 없는데 핵무기 가져오면 뭐합니까? 그거 절대 무기가 있어봤자 절대 쓸 수 없는데. 지금이랑은 아무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요. 네, 핵무기 있어봤죠. 그래서 이제 왜 주장할까 나베가 네. 이런 주장을. 그러니까 머리가 돌이라서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베처럼. 나베는 돌인 것 같아요. 돌이어서. 이게 어떤 상상은 어떻게 했죠, 어떤 이거?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거죠. 국제 문제에 있어서는. 아. 야 이러면 미국이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미국이 왜 좋아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방위력을 증강시켜주기 위해서 너는 우리가 뭐 북과 싸우는데 핵이 필요하다 그러면 네, 무조건 네. 해줄 것 같이 생각하는 철없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차원에서.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이 비확산 같은 걸 매우 두려워하기 때문에 네.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미국의 어떤 하수인으로서 네, 한국의 네. 핵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면 돌대가리인 거예요. 돌대가리다. 네,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도 북한과 같은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북한이 그 핵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가지기 위해서 사실상 엄청난 국제적 제재를 받았고요. 예. 미국한테 전쟁을 영변을 폭격하겠다는 예. 그 위협까지 받으면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을 한국이 감내할 수 있을까요? 어허. 예를 들어서 네. 제재만 받아도 우리나라는 지금 흔들릴 텐데.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핵을 무장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말씀하신 대로
전자권이 없기 때문에 네. 그 핵을 만들면 그건 미국이 쓰게 된단 말이에요. 네, 절대 못 쓰죠, 네. 진짜. 그러면 그걸 왜 남 좋은 일을 시켜줍니까? 네.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가 되고 싶다면 전자권부터 찾아오고 네. 국력을 강화해서 자체 핵무장을 해도 제재를 가하거나 전쟁으로 위협할 때 그걸 맞서 네. 싸울 수 있는 국력, 네네. 국민적 힘, 단함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약간 친일파들 네. 또 걔네들이 특히 주장한단 말입니다, 이거를.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일본의 핵무장을 해주려고 하는 명분 쌓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 김태효나 나베 네. 이런 놈들이 정말 그 일본 놈들이지 않습니까, 거의. 네, 네. 그 이런 놈들이 한국에 지금 북한 때문에 우리가 힘드니까 핵이 필요해. 그러면은 일본이 우리도 필요하지. 근데 실제로 일본은 금방 한다는데요. 거의 플루토늄 뭐 기지들도 있고 네. 엄청나게 뭐 금방 할 수 있대요. 네, 네, 준비를 다 해놨어요. 우리는 좀 오래 걸린다더라고요. 네, 네, 네. 우리는 오래 걸리는데 일본은 금방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약간 일본에 이거를 좀 빨리 명분을 주기 위한 이런 건 일환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근데 하나는 그거는- 이제 네. 중국을 좀 견제하고 싶은 미국의 강경파들의 네. 야, 너는 한국에 그럼 핵 갖다 놓을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좀 그러니까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핵을 배치하고자 하는 네네. 목적은 북견지형이 아니에요. 네. 중국이죠. 중국 견제다. 러시아하고. 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시도하게 되면 음. 중국은 그냥 참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예. 한반도에다 사드 배치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네. 핵을 갖다 놓으면. 사드 배치 때도 그 난리가 났는데 그럼요. 예. 핵을 배치한다 그러면 중국이 네. 가만히 있겠냐? 거의 뭐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할 그럴 수 겁니다. 있겠네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나변나 얘네들은 진짜 뭘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진짜 한국 경제를 지금 그렇잖아도 지금 네. 어려운데 완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모양인데요. 그렇죠. 걔네들은 뭐 나라가 망하든 말든. 야, 예, 지금 이제 이게 친일 정권들이 들어서니까 지금 난리인데 선생님 이 라인은 결국 일본에 넘어가 버린 것 같습니다. 넘어간 게 뭐 상납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거의? 상납을 한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뭐 네. 나오는 얘기가 뭐 일본 정부가 개입했다는 거는 이제 기정 사실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의 뭐 자민당 그 정치인들이 뭐 손정이 만나가지고 손 마사요신가요? 한국 이름으로 부르기 싫은데 아무튼 네. 그놈한테 뭐 또 니네가 다 먹어라. 그럼 제가 다 먹겠습니다. 뭐 이러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이번에 그 보안 문제인데 이 보안을 담당한 업체가 일본 업체래요. 의심스럽죠. 그래서 처음에 그런 의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 이게 네. 일본 놈들이 지들이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자다급이 해가지고 이거 먹으려고 한 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는 거의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이 가만히 있어요. 네. 왜 가만히 있는 거죠, 도대체 진짜? 뭐 윤석열은 뭐 상납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놈인데. 근데 선생님 이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전 너무하다운 윤석열 입장에서 너무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일을 했다. 당연히 일본인으로서. 일본인으로서.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화나는 거죠. 이런 얘기가. 네. 그러니까 이게 얘가 친일을 하는 것도 친일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국은 지금 빨리 일본이랑 한국이랑 붙여가지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쟁 나면은 한국, 네. 일본 내세우고 자기들은 좀 뒤로 빠지고 싶은데, 그렇죠. 그럼 이게 빨리 한미일 군사동맹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네. 근데 지금 옳았구나. 윤석열이 있을 때 행이라도 탄핵되기 전에 네. 빨리 이걸 추진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서두르면서 이걸 압박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당근도 주고, 네. 야 너 용감한 상. 루즈벨트상. 용감한 시민상, 루즈벨트 배 탑승권. 배 태워줄게 탑승권. 딱 쿠폰. 그다음에 커트 캠벨이란 얘기잖아요. 노벨 평화상 줄 수 있어. 맞아요. 이런 걸로 이제 하나는 군사적으로, 아. 그다음에 하나는 또 이런 당근을 주면서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 기업만 지금 뺏겨버리는 꼴 아닌가.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은 네네. 한국과 한미일 군사동맹이라고 말을 하지만 네네. 수평적인 동맹을 맺을 생각이 없거든. 그렇죠. 이거 다 일본은. 한미일이라는 게 미일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일본은 한국과는 지배종속적인 관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 한국의 기업 같은 거 중요한 거 있으면 다 먹고 이 기회에 네네. 한국의 경제력도 무너뜨리고 네. 군사적으로도 자기네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네. 그래서 아마 미국이 최종적으로 물러서서 핵무장을 용인하면 일본이나 허용을 해줄까 한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절대 한국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최종적으로 밀려나잖아요. 네네네네. 한반도에서. 그러면 얘네들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포기할 생각이. 예. 그러니까 남쪽은 포기해버리고 방어선을 일본에서 치겠다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요게 대만하고 다른 점이거든요. 대만을 포기하고 나가면 바다예요. 네네. 지탱점이 없어요. 어허. 그래서 태평양 전체가 중국 쪽으로 넘어가요. 네. 근데 한국은 한반도를 넘겨줘도 일본이라는 방어선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네. 대만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예. 대만을 잃는 것이 더 무서운 거죠. 여기는 일본이 있으니까
정한대면 넘겨주지 뭐 한국 정도야. 아. 이런 거고 일본은 이 기회 그 한국을 우리가 먹지 이러는 거죠. 아 지금 그런 네, 지금 네. 이 미국과 일본의 예. 이 그 저 짐승들의 그런 저 가스라 테프트 협정 같은 제2의 예. 그런 탐욕이 있는 거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선생님 지금 이제 국회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막 특검법들이 통과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국회에서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청문회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이종섭, 임성근, 뭐 신범철 얘네들 나와가지고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선생님? 이건 뭐 사상 초유의 일이죠. 이거 대놓고 거짓말하겠다는 건데요. 네, 진짜 황당한 발상을 하는 놈들이에요. 심리 상담 받아야 되겠는데요. 이거 정신 건강이 정말 안 좋은 건데. 상담도 안 되는 사람들이죠. 아, 상담 안 된다. 예, 일단 감옥에 넣어서 좀 반성하게 한 다음에 상담도 해야 되는데 아하. 그냥 거짓말하겠다는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예. 난 앞으로 계속 진실을 말하지 않겠다. 거짓말하겠다. 네. 그럼 왜 나왔습니까? 죽어도 거짓말을 하겠다. 차라리 나오지 말지. 네. 나오지 않으면 또 걸려요 이게. 이번에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처벌당합니다. 옛날에는 안 나와도 됐는데 네. 이걸 뭐 입법 청문회인가 이게 좀 민주당 의원들이 좀 머리를 좀 썼어요. 네. 마음에 듭니다 아주 이런 거는 네, 밀어붙여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안 나오면 처벌받잖아요. 근데 나와서 또 위증을 하면 또 처벌받아. 예. 그런데 위증은 하고 싶어. 위증은 하고 싶고. 그러니까 나와서 선서를 안 하는 이런 황당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서를 안 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없나 봐요. 아직. 그것도 이제 만들어야 돼요. 예, 빨리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그때 임성근한테 이 해병 일사단장이죠. 네. 이 사람한테 이제 혹시 너 저 모모한 사람 이모 씨 아냐? 근데 그 이모 씨가 이제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스 네. 그 주가 조작에 그냥 아주 핵심인가 봐요. 네. 근데 전 모릅니다. 어. 라고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아는 관계로 보이는 문자 나왔죠. 네 그런 카톡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선생님 이게 그동안 관심이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 최혜병 사건이 이렇게까지 왔냐? 결국 윤석열이 왜 경로했냐? 네. 임성근을 왜 감싸고 뒀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맞습니다. 혹시 김건희랑 연결된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연결돼 있다는 게 나온 거죠. 이제. 그렇죠. 그 설이 야 진짜 어딜 가도 김건희가 나오네요. 계속 그 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임성근이 김건희 라인이라는 설이 있었죠.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단서가 포착된 거죠. 그러니까요. 야 또 김건희네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윤석열이 좀 이해되잖아 이제. 네 이해됩니다. 그래서 왜 저랬는지, 왜 저렇게까지 왜 저렇게까지 했는지. 예. 저는 이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래 탄핵까지 되면은 지난번 박근혜 때는 계엄령을 선포하려다 말았는데 네. 그때 뭐 추미애 장관이 폭로하고 그랬죠. 네, 네. 이번에도 일단 헌재는 자기 사람 꼽아놨고 박아놨고 그러니까 그래도 만약에 막 국민 반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보낼 수 있는 군대. 네. 노태우 전두환 생각해 보니까 네. 자기가 전두환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정치는 그러면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해병 1사단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것만이. 그러니까 그것만은 아닌 거죠. 이렇게까지 막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이렇게 전화를 하고 네, 네, 뭐 안절부절을 못하고 막 네. 결국 김건희. 예, 맞습니다. 야, 참. 그것이 뭐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라는 게 비극이죠. 그러네요. 네. 정말 비극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돼 버렸는지. 그러니까 어디를 파도 김건희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딱 듣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노래도. 뭐 로마의 네. 모든 길은 김건희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데 지금 우리는 모든 비리는 모든 비리는 통한다. 김건희로 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숙명여대 그 총장은 결국은 됐습니다, 선생님. 네. 그 저 밝히겠다고 논문 밝히겠다고 네. 이제 빨리 밝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래서 윤석열을 탄핵하자 이 탄핵 소추안이 예, 소추안을 즉각 발의하라는 청원. 네, 네. 네, 그게 지금 이제 국회에 청원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뭐 며칠 만에 그냥 5만 명이 되면 된대요 한 달 동안. 예. 근데 이전에도 한번 이걸 한 2번 했답니다 다른 분들이. 네. 근데 5만이 다 안 돼서 안 됐는데 이건 뭐 한 3일 만에 야. 돌파이고 지금 한 18만 19만 가더라고요. 오. 야 이거 그러니까 민심이 네, 예, 빨리 탄핵을 좀 해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런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예, 여러분 여기 서명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가장 심리 치료에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제 국힘당 애들이 7개 안 먹을 것처럼 하더니 네. 막 그 목리를 부리더니 결국 네. 7개는 가져갔습니다. 네, 네. 네, 왜 꼴기를 내려버렸죠? 국회에도 참여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네네. 네, 뭐 어제 나와가지고 법사위에서 뻘소리들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청문회인 것 같아요. 청문회 때문에. 지난번에 청문회를 보니까
국힘이 빠지니까 아. 잘려도만요 청문회가 네. 아주 제대로 볼만하더라고요. 네, 이걸 방해하려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김건희나 윤석열이 보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왜 저렇게 일방적으로 깨지고 우리 애들은 어디 있는 거야? 그랬더니 네. 지금 보이콧 중인데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아 지금 보이콧이 문제야. 들어가서 방해를 해야지. 그래서 들어온 측면이 많지 않냐. 그래서 당장에는 급하게 뜨거워서 들어갔다. 네. 뜨거라 보니까 안 네네. 되겠다. 가서 계속 의사진행 방해하고 아하. 증인들도 좀 감싸주고 네. 방탄을 해야지. 방탄을 해라. 이래서 이제 뭐 들어온 게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사실상 총선에서 참패했을 때 네네.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상적인 방법은 예.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총선 네. 참패 현실을. 근데 얘들은 안 받아들이려는 거 아니에요. 네. 윤석열이 괜히 이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설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 일 없는 듯이 했는데 아무 일이 있죠. 네, 이번에 그게 드러난 네, 거죠. 상임이 다 날라갔잖아요. 갑자기 막 확 진행이 돼버리고 네. 뭐 특검법 통과돼 버리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야 현실을 계속 거부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 네. 이제 일단 들어가서 일단 들어가자. 7개라도 먹자. 아.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네. 돌아선 측면이 있는 거죠. 아, 저는 그냥 그때 바로 그냥 다 다 그냥 가져갔어요. 민주당이 했으면 좋았겠는데요. 오히려. 민주당이랑 뭐 좀 예 다 그냥 야당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그 국회의장이 좀 네? 우원식 의장이 조금 이제 시간을 일주일인가 준 거지 않습니까? 네. 굳이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죠. 근데 근데 저는 이번에 그 국회의장이 또 자꾸 개헌 얘기를 해요. 음. 조국 장관 개헌 얘기해가지고 뭐 저희들이 막 네. 엄청 뭐 네. 짜증 났었는데 또 우원식이 얘기하고 네. 자꾸 뭔가 퇴로를 열어주는 듯한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거든요. 왜 이러는 거죠 도대체? 뭐 이게 그 네. 사람들이 어떤 목적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네네.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윤석열을 날릴 생각이 있어요. 예. 이 극우 세력이나 미국이 어허. 날릴 생각이 없겠습니까? 예. 너무 위험해져서 한국에서 혁명적 상황이 조성되고 이런 거는 원치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날리겠죠. 날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한테 정권 주고 싶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네네. 그랬을 때 생각하는 건 보수 대연합일 텐데 당연히. 예예. 보수 대연합의 한 축은 당연히 한동훈이라든가 네. 뭐 그 잔당들 네네. 윤석열을 반대하는 아하. 반윤 잔당들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 끌어들여야 돼요. 최대한 많이. 그러면 거기에는 누가 들어올까? 네. 또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걸 가지고 연대를 만들까? 예. 개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개헌을 할 테니까 아. 같이 힘을 합치자, 손을 잡자. 네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일정의 개헌도 들어줄게. 예. 우리 것도 좀 들어주고. 네네. 그래서 개헌해서 윤석열을 내쫓고 하자. 뭐 이런 보수 대연합의 음모가 추진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흐름. 신종. 네네네. 신종 보수 대연합의 떡고물이다. 그렇죠. 근데 뭐 이걸 우원식 의장이 이걸 알고 받은 건 아니겠죠. 네. 그러나 그런 흐름이 형성되는 와중에 네. 그런 제안들이 나오고 뭐 자꾸 나오니까요, 선생님. 네네 하니까 그거는 어떤 세력이 음. 그 개헌 분위기를 조성해서 보수 대연합에 떡밥을 뿌리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어요. 네. 저는 떡밥을 저번에 뿌리고 얘기했지만 있다. 지금 그런 얘기할 때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탄핵을 해야 되는데. 네. 야, 지금 시간이 없는데요. 이거 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유시민 장관이 전 장관 책을 썼습니다. 책을 쓰고 이제 이번에 이제 여기저기 나와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윤석열의 퇴로를 잘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서 예를 든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지금 코끼리가 골동품 가게에 있는데 네. 그냥 막 너무 심하게 다뤘다가는 그냥 어. 골동품이 다 깨져버리니까 네. 어떻게 조심히 끌고 나가야 된다.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네. 저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조국 장관이나 우원식 의장이 얘기한 개헌론과 크게 다를 바 없지 않냐. 명예로운 퇴진. 명예로운 퇴진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얘기죠. 네. 박근혜 탄핵 네. 할 때. 네. 저는 이게 이제 이게 골동품 깨지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건가 지금? 근데 저는 그 표현은 잘못됐다고 봐요. 네네. 골동품 다 깨졌어 벌써. 골동품 깨졌다. 2년 사이에 다 깨져서 아무것도 예, 없어요. 예, 예. 코끼리가 다 깨서 아무것도 없어요. 폐허가 됐습니다. 이미 폐허다. 뭘 더 깨질 게 있습니까? 골동품이? 네. 네. 그 유일하게 걱정해야 할 것은 전쟁인데요. 어허. 그걸 테러를 열어주면 안 할 것 같습니까, 윤석열이? 네. 그 윤석열이 있는 한 전쟁 위기는 그 일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절박성이 너무 떨어진다. 약간 골동품 정도 그냥 뽀개는 정도로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게 또 달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저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달래서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달래서 될 사람이면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했을 때 달래졌어야죠. 네. 맞네요. 맞네요. 안 달래져요.
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칼을 찌른 뭐 그 그러니까요. 사람들에 대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예. 크게 의심되는 그게 의심이 되죠. 그런 상황인데 네. 이 사람들이 과연 말로 한다고 해서 네. 얌전해질까요? 네. 그 사람들이 말로 해서 얌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수대연합밖에 없어요. 보수대연합이다. 거기에 협조하겠다 우리가. 지금 약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가는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흐름에 네네. 이게 만약에 하나의 흐름의 징조라면 네. 위험한 거죠. 저는 또 하나는 이 코끼리를 본다는 것도 이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네. 너무 크게 보는 것 같아. 그렇죠. 쟤네들을. 쥐새끼 정도? 그 주제. 골동품가게에 숨어 있는 쥐새끼. 네. 이렇게.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힘으로 그럼요. 몰아낼 수 있는 거고 때려잡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예, 지금 이제 필요한 것은 뭐 개헌이나 뭐 퇴로나 이런 게 아니라 빨리 이제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네. 정말 끄집어내. 그래야 이게 지금 정말 죽음을 멈출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예, 오늘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한동훈 요즘 날뛰고 있습니다만 한동훈도 윤석열과 함께 몰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노래는 얼마 전에 19살 노동자가 또 공장에서 일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화제가 된 것은 이 노동자가 자신의 일기장에 인생 계획을 써놨습니다. 그 인생 계획이 너무나 슬프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아는 일반 학생의 인생 계획입니다. 근데 이렇게 꿈 많았던 청년들이 자꾸 죽어나간다는 거, 이거 정말 왜 윤석열이 죽지 않고 왜 이건희가 죽지 않고 왜 그 기업주들의 자식은 죽지 않고 왜 노동자들만 이렇게 죽어나가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19살 인생 계획이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께 띄워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언어 공부하기 살 빼기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편집 기술 배우기 카메라 찍는 구도 배우기 사진에 대해 알아보기 악기 공부하기 남에 대한 얘기 함부로 하지 않기 친구들에게 돈 아끼지 않기 구체적인 미래 목표 세우기 하기 전에 겁 먹지 말기 여행하면서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 남에 대한 얘기 함부로 하지 않기 친구들에게 돈 아끼지 않기 구체적인 미래 목표 세우기 하기 전에 겁 먹지 말기 남에 대한 얘기 함부로 하지 않기 친구들에게 돈 아끼지 않기 구체적인 미래 목표 세우기 하기 전에 겁 먹지 말기